모든 형사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는, 민사에서도 채권 채무 관련된 것도 뭐 채권 시효가 10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2015년도에 그 태완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법 250조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 그랬다가 이제 개정이 돼서 25년 이랬다가 2015년도에 태완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2000년 8월인가부터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지금 25년 기준으로 뒤로 가서 2020년 이전에 벌어진 2020년 8월 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처벌할 수 없지만 2020년 8월 이후에 벌어진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2020년 8월 이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죄자들은 지금이라도 잡으면, 미제 사건의 주인공들은 지금이라도 잡으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거제시. 거제도죠. 옛날에 이제 큰 섬인데, 거제시에 조선소가 많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소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제 근로자들, 그 조선소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거제도의, 즉 거제시의 시내, 그러니까 중심 상권에 고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현 터미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배 만드는 회사, 어떤 대기업의 직원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원룸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 42세 남성 A씨가 33세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사기 재질의 냄비 뚜껑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범행 후에 A씨는 이 B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담습니다. 이제 시신을 은닉하겠죠. 담아서 원룸에 보면 이렇게 1층, 2층, 3층 원룸 전용 건물에 보면 옥탑방이 보통 있죠. 그 옥탑방을 새들어 살았던 사람인데 원룸 옥상에 옥탑방 창문 앞에 좁은 공간, 즉 베란다 같은 공간의 바닥에다가 벽돌을 쌓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자, 우리 공사장에서 이제 건설 현장에 가면 뭐 시멘트하고 뭐 모래하고 이렇게 물하고 배합해가지고 콘크리트라는 거를 이렇게 쌓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튼튼한 딱딱한 구조물이 되겠죠. 굳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공구리 작업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노가다 뛰는 사람들. 벽돌을 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시신이 있는 가방을 그 안에 넣고 공구리를 쳐버립니다. 소름 끼치는 건 이 사람이 그 공간에서 8년을 더 거주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신이 어찌 보면 사랑했던, 동거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로 앞에, 옥탑방 창문 바로 앞에 베란다 공간에 놓고 8년을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약,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도 받았었고 구속이 되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손님으로 왔던 B씨와 만나서 연인관계가 되고 이렇게 동거까지 하게 됐더라. 자, 16년이 지납니다. 그 이후로 16년이 지나요. 16년이 지나서 작년에 2024년 8월 6일에 이 건물주가, 우리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옥상에 이제 누수나 뭐 이런 짜질구리하게 건물 관리할 것들이 많죠. 그 건물 옥상에 누수가 많이 보통 생기니까 방수 공사를 정기적으로 보통 해요. 그래서 8월 6일 작년 여름 정오쯤에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보수업체를 불러요. 그러니까 보수업체 인부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니까 이걸 뭐 부셔서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릴로 파쇄 작업을 하던 중에 구멍이 빵 뚫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가방이 나오죠.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이게 뭔가 하고 바뀌었죠. 예. 뭐 그냥 일반적인 가방이겠다 하고 뭐 드러내려는 행동을 했겠죠. 근데 무게가 나가니까 그 안에 실아파가 돼 있는 여성의 시신이 나오니까 정말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불과 작년 8월에 1년도 안 됐어요. 밝혀집니다. 경찰은요, 이 시신을 국과수에 넘겨서 사인을 확인하고 전문 수사팀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를 통해서 여기에 임대했던 세입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겠죠. 그 결과 2024년 9월 19일 약 한 달여가 지난 후에 경남 양산에 가서 거기에서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현재는 58세가 된 가해자 A씨를 체포합니다. A씨의 가족들이 3년이 지난 후에 2011년 8월 8일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실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뭐 어둠 속에 이렇게 뭐 그냥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이 지났었고 2011년 8월 8일 날 실종신고하고 2011년 8월 29일 날 경찰이 A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요. 즉 2008년도에 죽이고 약 3년이 지나서 그 B씨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니까 실종이 됐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2011년 8월 29일 날 경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해자를 그 당시에. 근데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다. 그 여자는 그냥 자발적으로 나갔다. 나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죽여놓고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해서 그 당시에는 조사는 받았지만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시체를 공구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다 숨겨놨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경찰이 그 집을 다 뒤져가지고 이상한 콘크리트를 쳐놓은 게 있다 뭐 지금처럼 그렇게 뒤졌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방수업자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드릴을 가지고 업자가 부수지 않고서야 육안으로는 증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2011년 12월 12일 장기 미제 사건으로 처리를 해버린 상태였어요. 2024년 9월 21일 A씨는 살인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살인죄 그리고 사체를 은닉한 사체 은닉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뭐 내가 그냥 죽였다. 그리고 내가 이 시신을 안매장했다. 뭐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이후에 검찰 조사에 올라가서도 사실 16년 동안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서 마약 투약도 했고 이 자살 시도도 했다. 이렇게라도 밝혀지니까 이 마음이 홀가분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라면 자수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계속 회피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암수살인이라는 거는 속이는 거, 뭐 기망하는 거, 뭐 이렇게 속임수, 사기, 기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암수라는 건. 그래서 피해자가 안 나타나고 시신도 안 나타나고 가해자의 자수도 없고 목격자의 어떤 제보도 없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살인사건을 암수살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암수범죄라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뭐 어둠의 어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밝혀지지 않는, 걸리지 않는 불법행위들을 다 암수범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해에 대한민국에 실종되는 사람이 7만 명이고 이 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부의 사람들 또 뭐 자진해서 귀가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그래도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 이렇게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러한 암수살인, 암수범죄로 인한 암수살인의 피해자는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뉴스에 보니까 천안에 단국대학교 앞에 호수가 있죠. 그 호수에서 20대 여성 시신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자, 저수지나 어떤 강이나 바다나 산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 또는 지금처럼 정말 특이한 경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8년이라는 세월을 거주해 왔던 그 집 앞에
내부에, 건물 내부에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은닉을 한다든지 이러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암수, 살인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행히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염려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